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운 겨울철에 잘 발생하는 두드러기죠.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랭이라는 말은 찰 한자, 찰냉자를 사용하죠. 차가운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뉘앙스가 나는데요. 이 피부가 차가운 공기나 물, 그리고 다양한 물질들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두드러기입니다. 당연히 여름보다는 요즘처럼 한파가 심한 겨울철에 잘 발생하는 두드러기가 되겠습니다. 이 추위에 노출되었던 피부가 따뜻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드러기입니다. 그래서 한랭 두드러기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마스크나 장갑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고요. 이 한랭 두드러기를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차가운 공기에 얼굴이나 손 같은 게 노출되면서 잘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장갑이나 목도리, 그리고 보습제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뭔가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 같고 좀 따끔따끔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제 환자분 중에는 아예 겨울철에는 이 운전만 하시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아예 그 차가운 공기 자체에 노출이 안 되도록 자가 운전만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랭 두드러기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겨울철에 잠깐만 두드러기가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봄, 여름 따뜻해지면서 이 한랭 두드러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알기 쉽게 이렇게 표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한랭 두드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랭, 어떤 차가운 것에 노출이 되면서 발생하는 두드러기입니다. 그런데 콜린성 두드러기는 이런 외부적인 어떤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따뜻해질 때 발생하는 두드러기입니다. 신부 체온이 상승할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거나 혹은 목욕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때 체온이 올라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때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는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두드러기가 되겠죠. 물론 헷갈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추운 겨울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한랭 두드러기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이 바깥에 쓰는 두드러기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기후에 노출됐을 때는 두드러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대신 이분이 따뜻한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두드러기가 발생해요. 그럼 이건 한랭 두드러기가 아니라 콜린성 두드러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한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를 안타깝게도 다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 두드러기라는 게 심해지면 다른 두드러기를 합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한랭 두드러기에 더해서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 그런 두드러기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콜린성 두드러기에 이 피부 묘기증을 합병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드러기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콜린성 두드러기와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랭 두드러기는 이 한랭 노출,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는 신부 체온의 상승이라는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랭 두드러기는 차가운 곳에 노출되는 얼굴이나 손 이런 부위가 되겠고, 콜린성 두드러기는 한랭 두드러기와는 다르게 주로 몸이나 상체 쪽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드러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콜린성 두드러기는 물론 가렵습니다. 두드러기 모두 가려운데요. 이 가려운 양상 중에서도 따끔따끔한 양상이 조금 더 강합니다.
대신 한랭 두드러기는 그 따끔따끔한 양상이 거의 없고 가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는 특징적으로 작은 좁쌀 모양의 발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랭 두드러기는 전형적인 두드러기처럼 조금 넓은 부위, 넙대대하게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콜린성 두드러기랑 한랭 두드러기 모두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1시간 이내에서 지속됐다가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랭 두드러기도 그렇고 콜린성 두드러기도 그렇고 방치를 하게 되죠. 조금 있다가 저절로 이렇게 진정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런 두드러기가 처음에 나타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끔 이 한랭 두드러기 가지신 분 중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나서 입술과 혀 등에 이런 맥관 부종, 혈관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심하면 호흡 곤란이나 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차가운 물에 한랭 두드러기 가지신 분이 노출될 경우에 저혈압이나 현운, 쇼크 등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손등에 두드러기가 발생한 한랭 두드러기 환자분이셨습니다. 11월, 12월 요 경에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던 분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분 역시 두드러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있으셨습니다. 10년 이상 한랭 두드러기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보통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랭 두드러기가 보통 이제 한두 시간 이내에 올라갔다가 소실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잘 안 가라앉는 거예요. 시간이 한두 시간 이상으로 계속 지속되고 어떤 날은 뭐 12시간 이상 그리고 어떤 날은 다음날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내원하셨던 분이시고요. 물론 치료가 잘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은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부위적으로는 한랭 두드러기가 자주 발생하는 부위죠. 얼굴이니까요. 차가운 이제 외부 기후에 잘 노출되는 그런 부위죠. 특히 뭐 이마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노출이 잘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한랭 두드러기가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위인데 이 분은 콜린성 두드러기셨어요. 사진을 자세하게 보면 좁쌀 모양의 구진들이 이렇게 수십 개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이 굉장히 따끔따끔한 전형적인 이제 바늘로 찌르든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의 양상을 보이셨어요. 이 환자분은 전신에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생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 모두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은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이죠. 구분을 잘 해놨지만 결국에 쓰는 약은 똑같습니다.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대증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이나 스테로이드제 복용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순환장애를 개선하거나 면역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두드러기를 완전 관해시켜서 완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드러기의 일상적인 관리법으로 운동과 반신욕을 추천드리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안 하시던 분들이 운동과 반신욕을 너무 강도 있게 하다 보면 오히려 두드러기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최대한 약한 강도로 시작해서 조금씩 강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래된 한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더라도 한의학적인 치료로 잘 치료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랭 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랭 두드러기든 콜린성 두드러기든 모든 두드러기는 한의학적인 치료로 충분히 치료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